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과학적 사실 또는 실험에 의한 결과를 거부하는 영어 강의. 이미 종교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과학적 사실, 그것은 수학적 증명이나 또는 과학적 실험으로만 나왔을 때 우리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죠. 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을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 한번 드렸죠. 구문 독해하면서 해석하면 절대 시간 안에 편안하게 다 읽기도 버겁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험으로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영어 강의는 종교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가 정신교육으로 설법이나 설교 같은 종교적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과학이 없는 자리에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학생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미성년이란 18세, 만 18세가 끝난 20세, 다시 말해서 그 1년만 지난 학생들은 갑자기 성숙해져서 이 정신교육에 과학적 사실이 없는 이 정신교육에 팔리겠는가? 당연히 그들도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도 그리고 공무원 영어도 편입도 여전히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실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구문은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그냥 분석해 놓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문이라는 건 그냥 나와 있는 껍데기를 분석만 한 거예요. 그 분석한 것을 정확히 알면 과연 우리는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지 꽤 됐습니다. 이미 버렸습니다. 전부 다. 근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거의 종교화돼서 이 종교적인 이 행사가 영어 강의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 강사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젠 진행되고 있죠. 그 강사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음만 필요한 거죠. 그 강사가 하는 강의 99%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냥 구문 독해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구문 독해를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짓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풀로 들어가죠. 문제풀이를 누가 또 잘하느냐를 갖고 승부를 가릅니다. 근데 문풀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읽어야 됩니다. 자, 시간 안에 읽지 못하는데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구문 독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문풀로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죠. 우리의 영어 강의는 이제 종교,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 지문 2019학년도, 2009학년도 10월 고3 모의사 빈칸인데요. 자, 문제 보시면 빈칸 풀 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문제풀이법의 첫 번째 보면은 패러프레이징에서 반복 진수를 찾아라. 반복 진수를 찾아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입니다. 네, 앞에는 가을이에요. 이게 반복 진술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장 읽고 바로 앞 문장 읽어봐라. 읽어봐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가을이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방법 없죠. 이걸 구체적으로 여름만 찾는다고요? 여름만 찾아볼까요? 자, 찾았습니다. 이건 봄이니까. 자, 멘탈의 능력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름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뭐뭐 하시기 좋은 시간일까요? 자, 이거 괜찮죠? 휴가를 간다. 나쁘지 않군요. 외국어를 학습한다? 글쎄요.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성과를 성취할 시기다? 아닌 것 같죠? 학업을 따라갈 시기다? 아닌 것 같죠? 새로운 걸 해본다? 괜찮은 것 같죠? 네, 헷갈립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 진술도 아니고 앞문장, 빈칸에 앞문장을 봐봐야 소용없고 맨 앞 지문 봐도 소용없고 주제문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여름만 따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름만 보면 되냐? 여름만 봤습니다. 봤을 때도 정확히 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것은 전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알고 나서 그렇다면 나는 여름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찾는 거예요.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있겠죠? 전체 말하는 주제에서 여름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너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제를 모르면 당연히 풀 수가 없죠. 여름만 알아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서요. 제가 한번 이 과학적인 내용들 다 읽어야 된다고 했죠. 다 읽고 나서 해석했는데 읽고 나서 해석하기 힘들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문풀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풀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 더 이상 속지 마라. 과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못 읽습니다. 버겁습니다. 읽을 수도 있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그러나 그게 이번만 그럴 수 있고 다음에는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남아야 합니다. A noted scientist Ellsworth Huntington concluded from the other man's work and his own involving people living in the different climates that climate temperature have a definite effect on our mental abilities. He found that cool weather is much more favorable for creative thinking than hot weather. The mental abilities of large numbers of people tend to be lowest in the summer. Spring appears to be the best period of year for thinking. One reason may be that in the spring man's mental abilities and are affected by the same factors that bring about great changes in nature. Fall in the next best season, then winter. As for summer, it seems to be good time to blank. 자, 노트 되어진 과학자. 다시 말해 주목받는 거죠. 어떤 주목받고 있는 과학자가 있는데 엘스워스 허닝턴이라는 교수고 과학자고 그가 결론 내린 건 다른 연구자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연구와 자신의 연구 바로 뭐에 관련된 다른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 관련된 그 연구에서 뭐라고 결론 지었느냐. 기후와 온도가 명확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 멘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가 발견한 것은 시원한 기후, 날씨는 훨씬 더 우호적이란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하기에 뭐보다는 당연히 뜨거운 날씨보다는요. 자, 멘탈은 대다수의 그런 많은 사람의 그런 멘탈이 모호한 경향이 있다. 여름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봄에는 가장 최고의 기간, 그쵸? 생각하기 위한, 자, 이거 생각을 한정하고 있죠? 생각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봄에는 사람의 멘탈이 그와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자연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죠. 가을은 다음 베스트 시즌이고 그 다음으로 겨울이다. 여름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as for 여름에 관해서는 뭐뭐인 것 같다. 좋은 시간이다. 어떤 시간일까요? 생각하기보다는 쉴 시간이겠죠. take vacation, 휴가를 취할, 생각으로부터 휴가를 갈 시기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로운 실험이 아닌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점짜리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주제를 찾고, 주제를 찾는 건 주제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설마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주제문을 찾진 않죠. 그런데 왜 영어만 들어가면 주제문을 찾는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쭉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라는 것을 그냥 알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문장을 찾고
그것이 주제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졌고 우리의 언어 능력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능력은 다 버려버리고 이상하게 주제문을 찾아서 정답을 고르겠다는 하찮은 방식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스킬은 다 버리고 이상하게 정답을 찾을 때 꼭 주제문을 찾거나 힌트가 되는 지문 꼭 하나만 찾겠다라는 이상한 생각, 그렇죠? 꼭 하나만 찾아야 돼. 여름 생각 요거만 꼭 찾아야 돼. 생각이라는 단어 만약에 못 봤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됐다 하더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뇌는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언어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능력은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그 능력을 다 버리고 이 강사들이 하는 말이 문풀에 통해서 주제문을 잡는다든지 이상한 설법,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강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영어 강의는 종교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15세기 유럽에서는 외국어 학습, 특히 라틴어였죠. 라틴어 학습이었는데요. 외국어 학습이 종교였던 적은 있어요. 다시 말해 외국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번역을 매를 맞아가며 단어 암기시키고 해서 번역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5세기예요. 이때 했던 것이 바로 문법이었습니다. 그만큼 문법으로 외국어를 잡는 것은 종교와 같은 행사였어요. 이건 종교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설마 저 중국에 있는 소림사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 소림사를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많지만 소림사는 절입니다. 그러면 절에서 왜 무술을 가르칠까요? 무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로 종교적인 수행입니다. 바로 종교 행사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영어라는 게 외국어에서의 문법이라는 건 뭐다? 종교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